먼저 우리는 내일을 위해 오늘 할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의 가장 큰 목표 아래 오늘의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실제로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행동을 검증해야 합니다. 일단 결정했으면 온 힘을 다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완벽하지 못했다고 고민하거나 주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피하는 것이 기회를 포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인의 의사결정을 따르면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의사결정을 따르면 스스로 자신을 조종하며 효과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 대해 두 가지의 큰 조언을 줍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시간관리법을 활용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되 현실과 비교하며 검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하고 검증할 가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올바른 의사결정은 공통의 이해, 대립하는 의견, 경합하는 여러 선택들을 모두 아울러 검토하는 가운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의사결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공통의 이해, 대립하는 의견, 경합하는 여러 선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의 이해를 얻어야 합니다. 우선 문제에는 일반적인 문제와 예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해결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의 규칙, 즉 원칙에 따라 해답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원칙이 한번 수립되면 같은 종류의 일반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문제는 원칙을 적용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취급합니다. 일정한 규칙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분류하는 목적은 해결 방법을 정하고 그 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먼저 분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질문을 통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하다 보면 문제의 근원지에 도달할 때까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행동하는 이유, 즉 목적이 간결하고 명확할수록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 도달점, 즉 목표까지 의사결정을 통해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중 두 번째는 대립하는 의견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까지 모두 회의에 참여시켜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구성원 각자가 얼마나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을 한 다음 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참여시켜 그 일의 담당자로서 의욕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합한 관계자를 참여시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그만큼 성과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는 진지하게 제시한 의견은 모두 하나의 가설로 취급해야 하며 반증이 없는 한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면 현실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문제의 본질을 부각시켜 줍니다. 새로운 의미나 평가 기준을 찾으면 검토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선택 항목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복수의 선택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중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든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족시켜야 할 필요 조건을 충분히 살피고 선택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를 빠짐없이 비교하고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생각하고 무엇을 실행할지 분명히 정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위험 요소는 피하지 말고 관리하고 이 의사결정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해결책의 타당성을 언제나 피드백해야 합니다. 피드백이 의사결정의 질을 나날이 향상시켜 성과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결정한 것을 기록하고 활동의 결과를 돌아보고 사전에 기대한 성과와 사후의 성과를 비교하고 피드백 분석을 통해 수정해야 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음 활동에 반영하고 결정과 성과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켜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의사결정은 기술적인 과정이지만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는 위험 부담에 의해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원인을 조사해야 하지만 계속 분석만 해서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버릴 것들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용기의 기술이며 또한 집중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중이야말로 성과를 올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의사결정은 행동으로 연결되므로 의사결정의 질이 행동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장에서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